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이렇게 수학 원으로 여러분들이랑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을 또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빨리 여러분들이랑 좀 만나보고 싶네요. 벌써 이제 계약하고 일주일도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랑 빨리 보고 싶어요. 얼굴 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학은 얼마나 할지, 그리고 또 수업 시간의 표정은 어떨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수업해보고 싶은데, 빨리 이 상황이 좀 개선돼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오전에 듣든 오후에 듣든 좀 이렇게 기지개 한번 펴고, 오늘 수업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그냥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률을 위해서 좀 더 쉬었다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뭐 졸린 사람들은 지금 빨리 멈춰놓고 세수하고 오고, 수업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준비 다 됐으면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법칙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때 제곱근이라는 거까지 이렇게 배웠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원의 내용을 차차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지수함수를 배우기 전에 그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표현도 맞겠지만 좀 더 이렇게 영역을 넓혀간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저번 시간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저번 시간에 했던 학습지를 보거나 아니면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보는 시간 꼭 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학습지 받았어요? 학습지 선생님이 이번에는 2쪽짜리 내줬는데, 자, 선생님이 내준 학습지 보면은 앞 페이지에는 한쪽에 개념이랑 한쪽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뒷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심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심화 문제를 조금씩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학습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심화 문제는 이 수업 시간에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다루기에는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풀이 같은 걸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 풀이에 대해서 좀 의논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의논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배울 내용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제곱근까지 하고서 마무리했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지수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부터 하겠네요. 우리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이 제곱근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확대시켜보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울 내용, 학습지 여러분들 뭐 받아서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창에 띄워놓거나 해서 같이 봐요. 자, 거듭제곱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배울 핵심 개념이 바로 거듭제곱근이에요. 우리 단원명에도 써있듯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 거듭제곱근이 무엇이냐? 자, 거듭제곱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거듭제곱 그리고 제곱근, 이 두 개가 좀 어느 정도 합쳐진 것 같은데, 자, 거듭제곱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듭해서 제곱했다는 뜻이었잖아요. 거듭제곱근도 비슷한 거예요. 제곱근을 거듭해서 씌웠다,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거듭제곱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자, 우리가 거듭제곱을 할 때 뭐 3의 세제곱 아니면 2의 4제곱 또는 뭐 10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거듭해서 제곱했다라는 걸 표현했는데, 자, 이게 바로 거듭제곱이었어요. 거듭제곱이 뭐였죠? 반복해서 그 수를 곱한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게 그 거듭제곱이었는데, 자, 그럼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알겠다. 그러면 제곱근은 뭐였죠? 제곱근을 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제곱근. 25의 제곱근이 무엇이냐, 23의 제곱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봤었는데, 자, 제곱근이 무엇이냐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어떤 x라는 수를 제곱해서 a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바로 이 x를 뜻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5의 제곱근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5가 있고 또 마이너스 5도 되더라. 그래서 두 개가 나오더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제곱근이 무엇이냐? 제곱의 거꾸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라는 숫자 나왔을 때 a의 제곱근은 이제 거꾸로 x라고 부른다. x가 a의 제곱근이 된다. 라고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거듭제곱이랑 제곱근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이 무엇이냐? 거듭제곱근도 비슷해요. 우리 간단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세제곱근부터 할게요. 학습지 맨 위에 세제곱근이 있는데 a의 세제곱근이 무엇이냐? 우리가 제곱근에서는 x의 제곱이 a가 됐어야 됐는데 세제곱근은 x의 세제곱이 a가 될 때 a의 세제곱근을 x라고 부른다 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곱근이랑 비슷하죠? 그 대신에 여기가 그냥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또는 이제 여기 네제곱근에서는 뭐로 바뀌겠어요? 여기가 네제곱이 될 때 a의 네제곱근이 x가 된다. 자, 그럼 n제곱근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숫자만 이렇게 x의 n제곱이 a가 될 때 a의 n제곱근은 x가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PPT로 이렇게 간단하게 a의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a의 n제곱근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하도록 하고 그냥 충분히 자신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소화시킬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제곱근을 설명할 때랑 비슷하게 얘기하면 돼요. x의 n제곱근이 a라고 할 때 a의 n제곱근은 이 x가 된다. 이렇게 n제곱근의 거꾸로 하는 연산처럼 우리가 봐도 좋겠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제곱근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요? 자, 23의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얘를 루트 23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루트 23 말고도 마이너스 루트 23도 있었다라고 했었죠. 자, 거듭제곱근도 표현이 비슷해요. 자, 이 루트를 쓰는 게 비슷한데, 자, a의 n제곱근은 뭐라고 일단 간단하게 표현하냐면 n제곱근 a,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나누냐? 기호로 루트를 쓰고 a를 그대로 안에 넣어주는데 앞에다가 이번에는 지수는 이렇게 오른쪽에 붙였잖아요. 근데 얘는 왼쪽에 붙여서 n 루트 a라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해서 a의 n제곱근 a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자, 이것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거듭제곱근이다. 거듭제곱한 것의 제곱근을 거듭제곱근이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거듭제곱이란 개념이랑 제곱근이란 개념을 같이 이렇게 좀 섞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 밑에 학습지 보면은 이 중간쯤에 별표를 이렇게 두 개 쳐놨어요. 자, 실수 a의 n제곱근은 어떤 범위에서 몇 개가 있다. 이게 알려져 있다라고 해요. 자, 어떤 범위에서 몇 개가 있다라고 하냐면 복소수 범위에서 n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의 n제곱근은 a다. 이걸 만족시키는 이 x라는 x가 실수 범위가 아니라 복소수 범위. 복소수 기억나요? 여기 이렇게 i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수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소수 범위까지 나아간다면은 얘를 만족하는 x가 총 n개가 있다. 이 n개는 여기 지수에 따라서 따라간다. 바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만 이해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은 왜 n개가 나타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긴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내용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걸 만족하는 애들은 이걸 만족하는 x는 복소수까지 나아간다면은 n개가 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가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근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제곱근은 총 몇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실수인 거듭제곱근을 마지막으로 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실수인 거듭제곱근. 자, 우리가 지수함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 거듭제곱을 배우고 거듭제곱근을 배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했잖아요. 자, 함수는 뭐 그래프에 나타내고 하는데,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나타나냐면 실수 영역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도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그 위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바로 이 x축에는 허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따지는 뭐 루트 2, 0, 마이너스 1, 뭐 2분의 1, 뭐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실수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수들로만 나타나 있는 점들이 있어요. X축에도 마찬가지고 Y축에도 마찬가지로 실수로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이용하긴 할 건데 실수인 애들만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이 복소수 범위에서는 n개가 있다고 했는데 실수인 애들만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인 애들이 몇 개씩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탐구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같이 한번 학습지에 있는 빈칸 한번 채우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이 이 이상의 정수일 때 그러니까 그냥 2, 3, 4, 5 이런 뭐 제곱했을 때 뭐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그런 2, 3, 4, 5, 6, 7 뭐 이런 정수일 때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그것은 뭘로 바꿔서 볼 수 있느냐? 자,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뭘로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썼던 x의 n제곱근은 a를 만족시키는 이런 x 중에서 실수라는 거예요. 이런 x 중에서 실수인 애들만 갖고 오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방정식. 자, 방정식 x의 n제곱은 a를 만족시키는 근, x의 근, 이 방정식의 근 중에 실근, 방정식 x의 n제곱은 a,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실근이 바로,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우리가 따지려는 건 실수인 x만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만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석되느냐? 바로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이걸 방정식으로 보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 중에서 실근만 갖고 오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근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를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랑 나눠서 우리가 볼 거예요. 이 부분이랑 나눠서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이 식 말고 그래프라는 그런 그림으로 좀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런 함수의 그래프랑 y는 a라는 그런 직선의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얘네 둘 사이의 교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y는 a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교점에서의 x 값이 바로 이 값이 실근과 같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 그래프의 교점이 왜 실근이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 1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갖고 온다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정식을 각각 뜯어봐서 한쪽 y는 x의 n제곱과 y는 a 이 두 식의 교점, 이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우리가 이용해서 그 실근을 찾도록 하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근이라는 것은 방정식을 우리가 맨 처음에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아내기 위해 어디로 갔냐?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걸로 가자. 근데 방정식도 우리가 따지기 솔직히 힘드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그래프를 이용할 건데, 이 그래프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 이 교점을 찾아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혹시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뭐 영상을 다시 한번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 뭐 카톡이나 메일로 질문 남겨서 선생님이랑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그 교점을 찾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자,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근데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자, 첫 번째, n이 먼저 홀수일 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n이 먼저 홀수일 때. 자, 왜 홀수 짝수로 나누냐면은, 자,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의 그래프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모양이 달라져서. 근데 홀수기만 하면은 항상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 원점이 있는 그런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자, n이 홀수면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느냐? 그래프가 바로 원점을 지나긴 해요. 자, y는 x의 n제곱이라고 했는데 x에다 0을 넣으면 y에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긴 하는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점점 올라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뭐 n에다가 1, 3, 5, 7 넣어보고, 그리고 n에다가 1, 3, 5, 7 넣어보고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x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x가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봐야 되는데, n이 홀수라고 했잖아요. 자, 홀수번 곱하는 거예요. 음수를 홀수번 곱한다. 홀수번 곱하면은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나요? 양수가 되나요?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얘는 정확하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나타내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한쪽은 그렸죠, 이제. 한쪽은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였냐면 y는 a라는 그래프가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y는 a라는 직선을 우리가 그릴 건데, 얘를 특별하게 양수, 그리고 0, 그리고 음수로 3개로 나눠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양수. a가 양수일 때 y는 a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얘가 y는 a, 이때 a가 0보다 클 때인데,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은, 자,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찾아주고 싶어 했던 거는 교점이죠, 교점. 자, 이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기죠? 한 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실수인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된다? 한 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면 실수인 n제곱근이 하나 있구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0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0일 때. 0일 때는 이 x축과 동일한 그런 직선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y는 a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번 a는 0일 때.
자, 그럼 교점이 어디 생기나요? 교점이 정확하게 이 원점을 둘 다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요. 근데 딱 이 하나만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수인 A의 n제곱근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생기게 되고 얘는 바로 0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짚어가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음수일 때. 자, 음수일 때도 어디서든 그려봐도 교점은 이 부분에서 하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도 실수인 A의 n제곱근은 마찬가지로 한 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했느냐? 우리가 이 실수인 n제곱근이 몇 개인지가 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 범위를 구하고 우리가 개수를 세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n이 홀수일 때 각각의 실수인 n제곱근이 몇 개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는 그 n제곱근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여기 교점에서의 x좌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렸을 때 얘가 n 루트 a가 되겠죠. 우리 아까 썼던 표현대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어차피 실수인 근이 하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좌표가 n 루트 a로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얘는 n이 홀수일 때는 a가 뭐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n제곱근 a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한 개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a의 그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한 개만 나타난다는 거.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개 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가고 싶다면 이 한 개씩 나오는데 이 한 개씩 나오는 거는 A의 부호에 따라 간다는 거. 자, A가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양수인 지점에 생겼어요. X가 양수인 지점에 생겨서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커지게 됐었고,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이렇게 왼쪽 부분에 생기게 돼서 여기 마찬가지로 n제곱근 A가 음수가 됐어요. 그리고 0일 때는 똑같이 0이 되겠죠? 여기서 만났으니까 그대로 0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호도 A에 따라서 간다는 거. 여러분들 거기까지 잘 정리해 놓고 가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홀수일 때 했으니까 언제일 때 해봐야 될까요? 짝수일 때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n이 짝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교점의 개수랑 그리고 각각의 교점은 어디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이 마찬가지로 그려져 있고, 자, n이 짝수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n이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려보면은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이쪽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고 원점을 지나게 되는데, 자, 이번엔 왼쪽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왼쪽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n이 짝수라면은, 그러니까 n이 제곱한 게 짝수라면은 우리 음수를 제곱, 4제곱, 6제곱 할 때 음수를 이렇게 짝수번 곱하면은 양수가 되나요? 음수가 되나요? 음수는 짝수번 제곱하면은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와는 반대로 이렇게 위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인 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y는 a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죠? 아까랑 똑같이 a가 0보다 클 때 해볼게요. 자, 0보다 클 때 한번 보니까 교점이 몇 개 생기나요? 어디에서 이렇게 그리던 교점이 하나, 2개 생기게 돼요. 교점이 2개구나. 그러면 실수인 a의 n제곱근은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옆에다가 정리해 놓을게요.
자, 실수인 A의 n제곱근은 교점이 두 개니까 여기 이 경우에는 두 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A가 0일 때 똑같이 이렇게 Y는 A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기죠? 여기 0인 지점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스치고 가는 그 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 실수인 A의 n제곱근은 몇 개? 한 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음수일 때. 자, 음수일 때 보니까 만나는 지점이 있나요?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여기 만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미안해요. 자,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실수인 A의 n제곱근이 0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인 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인 n제곱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뭐 루트 마이너스 2 같은 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실수가 아니다라고 배웠었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실수 범위에선 구할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 실수인 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실수인 범위에서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거랑 잘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아까 홀수인 경우에는 어딜 긋든지 간에 n제곱근이 하나씩 나왔어요. 실수인 n제곱근이 하나씩 나왔는데, 짝수인 경우에는 a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x의 n제곱근은 a라는 그런 방정식의 실근을 구했는데, 자, 보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두 개가 생기게 됐고, 0일 때는 이 0인 지점 하나,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실근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는데, 여기 찾아보니까, 자, 일단 음수일 때는 따질 필요 없을 거고, 자, 0일 때는 어차피 0 나오고, 그럼 여기 보니까 0보다 클 때 두 개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배웠던 표현은 하나였어요. n 루트 a라는 이 표현을 어디에 우리가 적용시켜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n 루트 a라는 거. 자, 여러분들 루트 2는 양수로 쳐줬나요? 음수로 쳐줬나요? 양수로 쳐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를 우리가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여기에 일단 배정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n 루트 a를 여기다 써주고, 자, 여기 있는 이 대칭인 이 부분에서 생기는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칭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n 루트 a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의 n제곱근,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뭐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눠서 각각 몇 개씩 실수인 것이 몇 개씩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개념 오랜 시간 듣느라 좀 고생 많았는데, 혹시라도 아직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더 탐구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오늘 배웠던 거, 거듭제곱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무엇인지 좀 더 익숙해져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갖고 왔는데, 지금 뭐 예제 1번, 2번까지만 우리가 있어요. 그 앞에 부분에 예제 1번, 2번까지만 있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분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남겨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나중에 풀어서 답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그건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고,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이에요. 1번. 자, 예제 1번에 1번. 예제 1번에 1번과 2번만 우리가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1번 보면은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는데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구하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자, 어떤 거를 세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생각나는 거. 바로 생각나는 거 뭐 없을까요? 바로 생각나는 게, 자, 8이니까 2를 세제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친숙하다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찾았는데, 자, 모두 찾으라 했어요. 우리가 아까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죠? n제곱근은 n개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제곱근이니까 우리가 3개까지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개까지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방정식을 이용할 거예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그 식을 만족하는 x들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바꿔주면은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자, 얘를 우리가 보니까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그런 하나의 근을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 우리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좀 바꿔줄 거예요. 2차 방정식으로 얘를 쪼개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조립제법을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x 세제곱, x 제곱, x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자리 넣어주고, 여기 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써줘서, 자, 1은 그대로 내려주고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얘네 둘이 더해서 내려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4가 돼서 올라가고, 얘네 두 개 더해주면은 4가 되고, 그리고 4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이 둘 더해주면은 0이 돼서 내려오네요. 그래서 나눠 떨어지니까 이대로 끝난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개수로 하는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식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근으로 하는 1차 방정식 x 플러스 2라는 두 개의 그 식의 곱으로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근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을 아니까 여기 2차 방정식을 풀면 두 개의 근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근의 공식을 대입하면은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서 i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총 2개라는 거고,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 하나, 그리고 1 더하기 루트 3i라는 거 하나, 1 빼기 루트 3i라는 거 하나에서 이렇게 3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네요. 자, 혹시라도 근의 공식, 조립제법 모르는 친구들은 뭐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배우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수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혹시 다들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1. 1의 4제곱근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4제곱근이니까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죠? 4제곱근이니까 여기는 4개까지 우리가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어떤 수를 4제곱하니까 1이 되는 그 x를 모두 구해라.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1이 나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곱해도 항상 1이 나오는 수는 x는 1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위 어차피 4제곱이니까 짝수제곱이니까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찾아야 되는데 이 이상 좀 생각하기 어렵다면은 아마 복소수 범위에서 있겠구나. 우리가 4제곱근은 짝수니까 실수인 범위에서 2개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복소수 범위에서 있겠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식을 풀어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 4제곱은 1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아까처럼 x 4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으로 바꿔주고, 자, 지금 보니까 x 4제곱은 얘는 x제곱이라는 애가 또 제곱된 거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우리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빼기 1이라는 애랑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가 곱해진 형태로 쪼개질 수 있겠다. 자,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또 쪼개질 수가 있어요. x 더하기 1이랑 x 빼기 1의 곱으로 우리가 쪼개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근 하나,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 하나, 그리고 여기서 자, x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는 그런 근은 뭐가 있을까요? x제곱 더하기 1은 0이 돼야 되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우리 이거 복소수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는 i라는 근 하나. 자, 근데 i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개의 근을 다 찾았구나. 그래서 1의 4제곱근은 1, 마이너스 1, i, 마이너스 i 해서 이렇게 4개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면은 우리가 4제곱근도 다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갈 수 있겠네요. 자, 이제 1번에 3번, 4번도 우리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각자만의 방법이 있다면 각자만의 방법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은 다시 피드백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예제 2번도 한번 풀어볼 건데 예제 2번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자,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1번, 3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3번만. 자, 예제 2번에 1번과 3번을 볼 건데, 자, 1번에 세제곱근 125, 3번에는 5제곱근 마이너스 243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세제곱근 125, 이렇게 루트 안에 뭐가 있으면은 항상 소인수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소인수분을 하면은 세제곱근 125를 소인수분해 하면 5가 3번 곱해진 게 돼요. 자, 그래서 5의 세제곱이 세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근호를 바뀔 때랑 마찬가지예요. 근호를 바뀔 때랑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숫자랑 여기 지수랑 같은 숫자가 있으면은 얘가 벗겨지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5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실수인 세제곱근, 세제곱근 125는 실수인 거니까 5라는 걸로 하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43의 5제곱근, 그 중에 5제곱근 마이너스 243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소인수분을 계속 해보면은, 자, 243을 보니까 3으로 나눠지겠네요. 자, 3, 81, 3, 27, 3, 9, 3, 3 하면은 3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자, 그러니까 5제곱근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음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그래프 그렸잖아요. 이렇게 돼서 음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있는 거라서 여기 음수로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음수가 있을 때는 어차피 얘가 홀수니까 일단 생기긴 생겨요. 생기긴 생기니까 얘는 그대로 그냥 일단 3부터 벗겨주고 3부터 빼내주고 3의 3의 5제곱이니까 일단 3부터 그냥 빼주고 마이너스만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애로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 거듭제곱근도 여러분들이 루트를 많이 벗겨보는 연습을 해봤다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지금은 이렇게 딱딱 맞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뭐 더 많거나 더 적을 때도 어떻게 빼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면서 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렇게 뭔가 식을 풀거나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남은 예제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답이랑 한번 비교해 보던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보내주던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각자 남은 문제 풀어보고, 또 이제 가능하다면 심화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심화 문제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한번 도전해보고 남은 시간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아마 만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때까지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열심히 수업해보는 그런 저희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